제가 확인할 방안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제가 확신을 갖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예,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 시작하면서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두 행정관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경위직원 4명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오전에 청와대 매내실로 가서 접견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매내실에서 청와대 부속실의 두 행정관에게 군에 전화를 하니 다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두 행정관이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하지 못한 채 매내실에서 계속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두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데다가 오늘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사전보도나 TV 생중계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두 행정관 개인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고의로 회피 내지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오늘 저녁 늦게까지라도 계속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태도로 보아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청와대에 밝힙니다. 얼마 전 검찰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도 했는데 국회의 공무집행은 협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청와대의 처사라고 비판받아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정인이 집을 떠나 정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한 데 대해서 국회의원 등이 현상금을 내걸고 소재 추적을 하는 등 국민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병우 정인이 결국 다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 동행명령장의 집행 거부 및 회피 사태도 현재의 TV 시험방송 및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비서관에게, 행정관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기피하고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분명히 고발되어지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면 직시하시고 바로 청문회장 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신문 이어가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너무 남발하고 계신데 다음에 다음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입니다. 신보라 정인에게 묻습니다. 의무동에 근무하면 24시간 근무합니까? 24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24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무해요? 보통 8시쯤 출근을 해서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18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보통 대통령 진료는 의무동에서 이루어집니까? 관저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제가 참석한 진료는 의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저에서 진료 이루어진 적은 보지 못했다? 관저에서 진료가 있었던 거는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간 적이 있다 말씀이고, 이제 의무동하고 의무실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의무동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의무동에는 저와 의무실장이 근무합니다. 둘이서? 네, 운전병도 한 명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최순실 차은택을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진료한 적도 당연히 없을 거고 네. 그러시죠? 예. 조혁 대위가 언론에 보면 오히려 키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혹시 그 기사를 보고 말씀할 게 있어요? 느낌을. 조대위가 뭐 정맥 주사를 처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조대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의무실입니다. 대통령 진료를 하는 의무동이 아니고 직원들 진료하는 의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예. 그 당일날 다른 간호장교도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의무실에는 간호장교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세월호 당일날, 참사 당일날, 신보라 씨가 알기로는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알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누가 간호장교가 진료를 했다면은 의무실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 간호장교의 상급자, 직상급자, 명령권자가 의무실장이기 때문에 의무실장 오더 하에 저희는 처치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의무실에 있는 간호장교가 의무동으로 와서 진료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그런 사실은 그날만큼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 당일날 근무하면서 외부의 의료진이 방문하가 진료한 적은 있습니까? 그날 의무동에 외부 의료진이 온 건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 혹시 그날 당일날 대통령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직접 보시지는 못하고 네. 전달은 부소실 직원한테 각을 액하고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죠? 네. 예. 그 오전 10시쯤으로 기억하나요? 전달한 게?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점심시간 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오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우리 김석균 증인께 묻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당일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죠? 예, 그게 한 10시 30분 경으로 기억하나요? 예. 예. 그 통화를 1시간 하고 청와대에서 또 브리핑한 시간이 좀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통화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나온 시간이 청사에 거기 저희가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10시 2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거리상 제가 통화받은 이동 중에 받은 거리가 한 채 1km 남짓 안 돼서 그 무렵 그러니까 10시 한 30분경 정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차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통화 내역이 뭐였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전국의 모든 특공대를 동원을 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1km 지점 이내다 이거죠? 출발하고 나서 그죠? 예. 1km 이내 지점. 우리 차광열 우리
저에게 묻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 사병원 그룹에 정부에서 특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는 듣고 계십니까? 네, 매스컴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특혜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특혜를 받았다고. 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추가 신문은 7분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재 지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 7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알죠? 네. 본인이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장모의 시술한 것은 처음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골프장 다녀오시고 나서 또 나중에 더 추궁이 들어가니까 그때 또 그 얘기를 하시고요. 사실과 틀립니다. 틀립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당일 세월호 당일날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신다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쵸? 기억하시죠? 거꾸로 그때 예. 기억 더듬어서 예, 기억을 처음에는 그날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래서 더듬어서 기억을 해냈습니다. 예. 네. 이날 골프 하실 때 같이 운동하신 분 계시죠? 네,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네. 이름 대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분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실 수 있죠? 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하면 본인이 그 시간에 운동하고 있었다는 건 명확히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증언을 안 하시죠? 글쎄, 확인서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확인서만 냈습니까? 네, 확인서만 그 세 냈고.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제가 다른 데 공개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주십시오. 네, 한 분은 근데 미국에 계셔서 그때 하여튼 세 분 다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영재 의원의 자료 담당 부장 이름이 뭡니까? 자금 담당이요? 자료 담당이요. 지금 청문회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김영재 의원의 증언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 담당을 하는 부장이 있어서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저께까지 저희들이 대통령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려니까 어저께까지 답변은 밤까지 답변은 진료한 적 없다. 직접 진료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구두로.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거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김정희. 봤는데, 예. 얼마나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많다 적다를 지금 가름할 때가 아니에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서는 진료했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한 거고 그 직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 증인을 대신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의가 왔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김영재 증인이 제일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언제죠? 아까 보니까 2014년 2월 달 정도. 2014년 2월 달입니까? 네, 최순실 소개로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최순실 씨는 2013년 11월 달에 왔고요. 네. 그전에도 한 번 왔습니다. 아까 누구 제가 소개로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그냥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고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행정부하고 비서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처음에 온 거는 2014년 아까 그 연도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네. 2013년 4월에 처음 왔고 예. 2013년 11월에 수술하게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진료하신 게 언제입니까? 8월 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8월 달이요? 네. 그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그거 올해는 기억하시겠죠? 몇 번 하셨는지. 중요한 질문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 속이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그렇지 돌리는 거예요? 않습니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몇 번 진료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대통령을 김정인 네. 대통령을 올해 몇 번 진료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만 있는 거예요? 예, 가서 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진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진료 뭐 피부 이렇게 좀 문제라고 그러는 그 진료로 뭐 보시면은 그럼 이 의사가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사적인 만남입니까? 왜 만났어요? 그냥 청탁하려 만났습니까? 아니 연락이 와서 좀 봐달라고. 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뭐 얼굴이 어느 날은 술만 갔다 많이 그러면 먹으니까 의사에게 청와대에서 연락할 때 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요청을 합니까? 진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피부나 트러블 있으면 좀 봐달라고 저희 화장품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장품에 의한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김영재 증인 네.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 오락가락 하시면요. 김영재 증인만 가지고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사실 기억이 자, 안 질문 나요. 한번 기억이 안 해보겠습니다. 납니다. 네. 보통 병원에서 진료할 때 이렇게 가명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른 환자는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많아요, 저거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부정이라는 가공인물 아까 최순실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가명도 쓰고 그러면 생년월일은 정확히 기입해야죠. 그것도 불러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이 불러줬습니까? 네 본인이 진료 최순실 찾는 본인이 1956년 2월 2일 생일이라고 불러줬어요? 네. 최순실 생일이 이 날짜가 아닌 거 모르시죠? 네 몰랐습니다. 어저께 방송 보고 알았죠? 어저께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이 사실을 보면서 최순실이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알았는지 자기가 가명으로 이름 쓰고 생일 거짓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 생일과 혼용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예? 결국 이것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본인이 권력 1인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기가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항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증인, 네. 지금 입안에 씻고 계신 게 뭡니까? 아니 씹은 거 없는데 예? 칩이 좀 말라갖고 좀 이 TV 시청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금 이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입안에 뭐 끔이나 뭐 씻고 있는 게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럼 위원들의 질의가 아주 그냥 불편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칩. 왜 씹는 장면이 그렇게 연출되고? 예? 자, 김영재 정의는 지금 답변 자세나 태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청문회입니다. 네. 자세나 태도, 우리 청문위원들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자세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신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안에 뭘 씹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입안에 혹시 뭐 있는 거 생긴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네. 자, 나중에 모아서 다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재 증인. 네.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됩니까? 010-3714-3288입니다.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하루에 몇 통화나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평균 10통화 정도는 하십니까?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치시고 통신사는 어디입니까? SK입니까? KT입니까? LG입니까? KT입니다. KT 가면 통화내역 조회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는데요. 네. 그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을 하면서 통화 위치 기지국까지 같이 뽑아달라고 하면 같이 인쇄를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1년치까지 역산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뭘 보고자 하냐면 지금 병원 위치가 강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삼청동 근처에서 얼마만큼 통화 내역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호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번호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만 증인, 아까 오전에 지금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기능 관련 검사라고 혈액 검사 하셨죠? 네. 그 KBS 부산 총국장을 역임했던 최석태 씨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 얘기를 한 것에 의하면 부신 기능 저하증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네. 이병석 증인, 네. 만약에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관련된 혈액조사에서 부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검사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반적인 검사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7, 8월경에 증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셨던 검사에는 그게 안 들어갔을 거네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정법입니다. 확인된 팩트가 아니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증에 걸려 있다면 의식이라든지 판단력, 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면 의식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신피질이라는 기능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을 측정한다는 것이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상으로 크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석 증인, 서창석 증인. 지금 증인께서 재직 중에 지금 태반 주사가 대략 2015년 4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150개 정도가 구입이 됐다 그러고 아까 신보라 지금 간호장교 얘기에 따르면 태반 주사는 지금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3일에 한 번 정도 태반 주사를 맞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반 주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김상만 주치가 쓴 거는 탯줄을 포함한 전체 태반인 게 있고요. 예. 그거는 간 기능하고 관련된 항염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반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김상만 원장이 쓴 거는 전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태반 주사는 갱년기 치료제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는 태반 주사의 수치를 가지고 역추산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3일에 한 번 정도 지금 태반 주사를 맞은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태반 주사의 이름하고 김상만 원장이 쓴 태반 주사하고 다릅니다. 아니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 통계를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태반 주사 그런 거는 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이 없다.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송영길 시장이 얘기한 부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신체나 정신건강 상태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부분 보면 대통령께서 송영길 인천시장 집무실을 필요해서 잠시 오셔서 다녀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변기를 뜯어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리 야권 소속이지만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이 팩트를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다시 남겨보십시오. 앞에 요거는 어제자 지금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 쓴 기사입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 11월 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하는 그 와중에 하룻밤 버킹엄 앞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투숙하면서 여러 가지 독특한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침대의 매트리스를 바꿔달라.
우리가 청와대에서 바꾸겠다 해서 어쨌든 호텔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바꿨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전자레인지를 설치해서 대통령께서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드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달라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객실에 조명등 2개와 스크린 형태의 장막을 설치했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하며 대통령이 거울 보는 것의 뒤편에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런 2개의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저 기사를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 쓴 기사니까 이게 팩트 확인이라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 2개의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격을 침해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사결정 타입, 행동 타입이 상당히 독특하다.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심지어는 대통령을 일주일 내내 뵌 적도 없다.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머리를 흐트러뜨려서 연출을 하고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청와대 주치의들이 뭔가 검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병석 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어떤 정신건강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거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배웠을 때는 일반 정상인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변기를 뜯고 가자마자 하룻밤 주무시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글쎄 그걸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제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과 교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저기에는 따라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제가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크게 정신적인 그런 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직 청와대 경호실 간부분들이 경호실 국정조사 거부를 보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다른 몇 분 간부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분통이 터진다.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보안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남 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이 관저 등 청와대를 휘젓고 다녔는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에 출몰하는 오소리가 몇 마리인지도 다 체크한다. 그런데 최순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전직 경호원 출신들로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한 것을 종합해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몸 단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외 일정이 없으면 그냥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무용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가에 맞게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바로 출동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세월호 터질 때도 나중에서야 미용사를 불렀고